글쓰기가 이제 두려운 이유 중에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독자가 있다는 것이죠. 독자의 평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게 이제 글쓰기를 두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만약에 독자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글쓰기가 두려울 이유가 없죠. 일기를 쓸 때 귀찮긴 해도 두렵진 않잖아요. 그건 어찌 글 중에 유일하게 독자가 나인 글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반대로 편지글 있죠. 서한문. 그 글은 독자가 한 명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왜 우리 문학이라든가 이런 게 서양이건 동양이건 간에 이 편지글에서부터 시작됐는가. 독자가 명확하죠. 편지글은. 일반 글은 사실 누가 읽을지 모르는 거죠. 조직에서 연설문이라고 해도 그 조직 구성원이 다양한 거지 않습니까? 편지는 유일하게 이제 읽는 사람이 한 사람인 독자가 분명한 글이죠. 저는 여기에 좀 글쓰기에 힌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연한 독자는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근데 그게 독자가 다수가 아니고 독자가 이렇게 딱 한 명일 때 그 독자는 오히려 내 글쓰기에 우군이고 아군이죠. 내 글쓰기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독자가 딱 정해지면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말해야 될지도 명료해지고요. 독자가 여럿일 때는 사실은 막연하잖아요. 그리고 딱 한 사람으로 정하면 할 말도 많아져요. 예를 들어 학교 다닐 때 국군에게 유문 편지를 쓰는 게 국군이라는 어떤 불특정 다수일 때 오히려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고생하시고 덕분에 우리가 편히 살고 있다. 고맙다. 이거 말고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군대 간 친구라던가 아니면 삼촌이라던가 형이라던가 오빠라던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명에게 군대 간 사람에게 글을 쓴다고 생각할 말이 정말 많죠. 그리고 할 말이 많다는 것과 함께 정말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글을 쓰게 되죠.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글을 쓰게 되죠. 할 말도 많고 그런 진정성 있는 그런 글을 썼을 때 비로소 글 받는 사람이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게 아니고 뭔가 이게 마음이 전해져 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글을 쓸 때 한 사람을 특정하고 써라. 회사에서 쓸 때는 이미 정해져 있죠. 위에 상사죠. 상사를 정하고 쓰는 거죠. 그렇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글쓰기 책을 쓰건 어디에 글쓰기 관련 기고문을 쓰건 딱 정해놓은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옛날 직장 다닐 때 같이 일했던 여성분인데요. 그분을 정한 이유는 그분이 내 글의 가장 그 독자층을 어찌 보면 그 표본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30대 여성 직장인들이 이제 제 책도 제일 많이 사보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 타겟을 제가 이제 그분으로 정한 거죠. 그분은 그걸 모르지만 알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이제 그분한테 저는 말한다고 생각하고 글을 씁니다. 그리고 쓰면서 그분의 반응을 계속 생각하면서 써요. 그분이 이 말을 잘 알아먹을까? 이 내용을 재밌어 할까?
이것이 이분한테 도움이 될까는 생각을 하면서 쓰죠. 그분의 반응을 들으면서 쓰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위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써요. 내 글을 읽고 뭔가 도움을 받고 글쓰기 어려움에서 좀 벗어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써요. 그러면 뭘 줘야 이분이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글쓰기 팁 또는 어떤 글쓰기 자신감, 글을 쓰고 싶은 어떤 마음, 이런 거가 도움이 될까? 그래서 내 글을 읽고 나서 뭘 얻어가게 할까? 그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될까? 는 생각을 하면서 쓰면 어떤 내 글을 쓰는 목적에 어떤 충실한 글을 쓸 수가 있고 할 말이 생각이 나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막연하지 않은 거죠. 독자를 정하고 쓰셔라.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돼야 되냐면 독자의 반응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 안 돼요. 독자는 나와 글을 같이 쓰는 사람이다. 독자를 잠재적인 어떤 그러니까 내 글을 막 지적하고 꼬투리를 잡는 사람으로 상정해뒀을 때 독자가 두렵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독자의 지적에 대해서 반발할 준비를 하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되죠. 회사에서 뭐 보고서 쓸 때 상사가 막 시뻘겋게 고치고 막 이러면은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이제 그런 상태라는 것은 그 상사가 결국 독자인데 그 독자를 잠재적인 적으로 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독자와 함께 쓴다고 생각하세요. 내 글의 어떤 완성은 독자가 읽어주고 반응하는 것까지다. 그 반응까지가 내 글의 일부다. 그래서 그 반응을 기꺼이 받아들여야죠. 그 반응이 꼭 그게 옳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다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회사에서는 안 받아들일 재간이 없죠. 무조건 받아들여야죠. 그게 막 옳건 그르건 간에. 물론 내 의견을 말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끝까지 그게 다를 경우에는 독자의 의견을 받아들여야죠. 왜 그러냐면 그 독자는 내 글의 고객이니까. 결국은 그 고객을 만족시키고 그 대가로 내가 이제 회사에서 보수도 받고 그런 것이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죠. 제가 그나마 이렇게 글을 직장에서 계속 쓰면서 월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그런 기본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원래 이제 눈치를 심하게 보는 사람인데 그것을 글쓰기에 그대로 이제 활용한 것이죠. 일단 그 사람 마음에 들고 기대에 부응하려면 잘 읽어야죠.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뭘 기대하는지. 그것도 일종의 눈치 보는 겁니다. 그 사람 생각을 이렇게 읽고 거기에 이제 맞춰서 쓰는 거죠. 근데 이걸 읽으려면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서 동거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그 사람을 싫어하면 그게 불가능해요. 또 싫어하면 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내 글이 그 사람을 도왔을 때 내 글이 의미가 있는 건데, 그리고 도왔을 때 내가 어떤 글을 쓰고 나서 이렇게 뿌듯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건데, 좋아하지 않으면 도우려는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읽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 돕는 글을 썼을 때 어떤 만족감 같은 것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다. 근데 좋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제 위 상사의 생각과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거고, 상사는 어떻게든지 뭐 나한테 지적을 하고 뭐 뭘 자꾸 고치라고 그러고 일을 주고 일을 다시 시키고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좋아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어떤 식으로든 좋아할 길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상사건 예를 들어 내가 강연을 해도 청중이 두려움의 대상이고 그 사람 그러면은 좋은 강연을 할 수도 없고 또 기고를 하더라도 좋은 글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좋아하는 마음을 어떻게든지 가져야 되는데 저는 뭐 상사를 만났을 때 그분이 막 뛰어난 분이면은 그냥 그분에게 배운다는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마음을 먹는 거. 그래서 많이 혼내고 많이 지적을 하면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게 짜증이 나지 않고 오히려 고마운 거. 이분이 많이 이제 부족한 분이다 하고 그러면 내가 이분 그냥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는 거. 그냥 부족한, 예를 들어서 치매 노인을 내가 봉양하듯이 내가 이분을 보살핀다. 거기서 나는 보람을 찾는다. 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면 좋아할 수 있고요. 좋아하면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글 쓰는 것도 보람도 있고,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더 돕기 위해서 더 노력하게 되고, 그래서 글을 잘 쓸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잘 갖는 거, 결국 글은 어찌 보면 나와 글을 읽는 사람을 연결하는 행위이고 그 연결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글을 읽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직장에서 이제 글을 쓸 때 누가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오면 저쪽에서 걸어오면 그 사람을 보고 이 글에 대해서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평가를 할지 이미 마음속으로 정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먼저인 거죠. 관계가 우선인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 갖는 거, 독자와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래서 그런 바탕 위에서 독자를 내 머릿속에 또는 내 앞에 앉혀놓고 독자한테 말하듯이 독자의 반응을 내가 느끼면서 그 반응에 반응하면서 또 독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독자의 평가에 대해서 기꺼이 어떤 열린 자세를 가지고 막 배타적으로 막 그것에 대해서 이 반발하고 하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자세로 독자와 함께 가는 거, 동행하는 거. 같이 발을 묶고 2인 삼각 경주를 하듯이 그 같이 가는 거. 이게 이제 글쓰기에 하나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